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류 회로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능사 공부를 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기능사 공부지만 이제 전기에 입문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어느 영역에 들어와 있는가를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전기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네.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 전기. 이거 뭐 바꿔도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움직이는 전기. 움직이지 않는 전기의 영역에서 A라 그러면은 하나는 정전기 영역이었습니다. 정전전기라는 거는 서 있는 전기, 움직이지 않는 전기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이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자기 영역. 움직이는 전기 영역에는 뭐가 있냐면은 직류가 있고 또 뭐가 있죠? 교류가 있습니다. 직류는 다이렉트. 뭘 쓰죠? 뒤에 볼테이지를 씁니까? 전류를 씁니까? CURRENT 다이렉트 카렌트라고 씁니다. 우리 처음에 전기 공부할 때 전기는 하나는 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압이 있는데 전류는 물이고 전압은 뭐라 그랬어요? 수압이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물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을 보내기 위해서 수압이 필요한 것이지 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전기를 얘기할 때 직류가 전류란 뜻입니다. 전류. 교류 전류 이런 뜻이에요. 류가. 그래서 카렌트가 영어로 전류죠. 그래서 카렌트가 I는 이코로 10 암페어. 이 카렌트가 없죠, 여기는. 그런데 영어 책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더 카렌트 is 10 암페어. 그러면 이거는 말이고 글이고 이거는 식이죠, 식. 그래서 우리가 카렌트나 우리 전기 공부하는 사람들은 카렌트를 잘 알아두시고 시험에는 안 나오죠. 그렇지만 이거 모르고 그냥 막 공부만 하면 안 됩니다. 꼭 알아셔야 됩니다. 교류는 AC라 그러죠. AC. 교류는 AC라 그러는데 용어로 쓰면은 알터네이트 카렌트. 알터네이트는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나지만은 교류는 변화를 합니다. 그 변화하는 전류다. 이제 이런 뜻이죠. 다이렉트 또는 다이렉트는 아시죠? 다이렉트. 우리는 다이렉트란 말은 딜렉트라고도 합니다. 다이렉트, 딜렉트. 배구를 하는데 배구공이 네트를 넘어올 때 네트 앞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이렉트. 우리 축구에서 말하면 논스톱이죠. 논스톱. 또는 딜렉트라 그렇다 합니다. 알터네이트는 변화하는데 이 말은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렇지만은 실생활에 우리가 교류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우리 전기하시는 분 알아두도록 합시다. 어떻게 보느냐? 교류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사인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알통처럼 생겼죠. 알통. 알통만 하면 이제 붙었으면 합격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지금은 잘 안 쓰지만은 네이트 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이트. 예. 그래서 알터네이트. 쉽습니다. 이게 교류가 생각이 안 나.
영어의 ABCD입니다. ABCD. A부터 시작하는 거고 알통처럼 생겼습니다. 알통, alternate, current 이렇게 해서 직류와 교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전기를 지금 교류 회로로 들어왔다는 것은 직류 끝나고 정전기 끝나고 자기 끝나고 기억은 없지만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여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직류에서는 저항의 직병렬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계산하는 법 이런 걸 했고 그 다음에 정전기에서는 콘덴서에 대한 것과 쿨롱의 제1법칙 제일 중요하죠. 쿨롱의 제1법칙 그 다음에 자기에서는 쿨롱의 제2법칙 우리 쿨롱의 1법칙이 뭐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 중요하니까 이 우리 전기 공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를 했죠. 그러니까 꼭 다시 한번 잘 모르시면은 다시 넘어가서 복습을 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를 하지 않는 것은 실력이 아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직류를 설명하는데 다일렉트 커런트를 이걸 외우지 않고 책을 보면서 더듬더듬 거리면은 아, 저 사람 저거 그냥 동영상 강의하는데 엉터리를 한다 그러고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전기 기능사를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게 암기를 하는 게 많아서 힘들고 제가 여러분들을 그래도 담은 그 암기하는 데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일렉트 카렌트, 알터네이트 카렌트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전기 공부하신다 알아두시고 요 교류를 공부한다는 것은 어디를 하고 있어요? 요 네 가지 부분 중에서 마지막 부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 있죠? 전기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전류하고 물이 있는데 전류는 뭐라 그랬어요? 전류는 물이고 전압은 수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울 때 같이 머릿속에서 같이 지우면 안 됩니다. 예, 남아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어 새로운 용어들이 자꾸만 나오는데 정연파란 말도 나옵니다. 정연파라는 것, 이 현이라는 것은 원래 활이 이렇게 있으면은 활이 있지 않습니까? 활을 이렇게 쏘면은 이게 현이에요. 이거를 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현악기 그러면은 줄이 있는 기타라든지 그 뭐 가야금이라든지 이런 게 현악기거든요. 줄이 있는 게 현악기인데 처음에 우리가 도입할 때 정현파 이런 것은 그 똑바른 곡선을 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이 현은 이 직선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서 원형에서 여기하고 여기를 자르면은 요 A하고 요 B점이라면은 이게 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곡선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걸 따질 입장은 아니고 아무튼 깨끗한 파형 이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 이 파형이 이렇게 깨끗한 파형을 이 정연파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막 우기면 안 되니까 깨끗한 파형 깨끗하지 않은 파형도 있는가? 그럼요. 뒤에 깨끗하지 않은 파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파형은 정연파. 그러면은 깨끗하지 않은 파는 뭐는 비정연파죠. 비정연파라는 게 나옵니다. 뒤에 비정연파 이렇게 나오는데 깨끗하지 않은 파형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선 NS가 있고 안에 이제 이 도체를 돌리기 시작하는데 이 도체를 돌린다는 뜻은 무슨 뜻이? 이거 어디서 나왔죠? 도체를 돌리면은 전기가 발생하는 것.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플레밍이란 사람이 자 여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밍이란 사람이 자석하고 N하고 S를 놓고 여기에
여기 제가 잘못 손이 갤럭시 탭을 가져왔는데 손이 조금 닿아서 그러네요. 그 NS가 있는데 여기에 도체를 놓고 도체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이제 한계인 게 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때 자속을 가장 많이 끊어요. 여기서 자속을 가장 많이 끊기 때문에 이게 이제 90도입니다. 90도일 때 전기를 가장 많이 끊는데 이것을 이 한 바퀴를 뺑 도는 과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을 이렇게 있고 여기 뭘 달았냐면은 전압계를 달았어요. 전압계를 가지고 이거를 돌려봤더니 뺑 이거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뺑 이렇게 한 바퀴를 뺑 돌려봤더니 전기가 이 전압계에서 전기가 생기더라. 그 전기가 생긴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누구냐면 플레밍입니다. 플레밍의 오른소 법칙. 책만 높으면 다 잊어버렸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V, B, E 이렇게 했습니다. 전기가 생긴 거죠.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 도체가 움직이는 속도, 크기, 도체의 식을 쓸 때는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움직이는 방향. 식으로 쓸 때는 세기입니다. 크기, 세기. B는 자장의 움직이는 방향. 이거는 식으로 쓸 때는 세기. 이 식으로 쓸 때는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는 기전력의 전기가 발생하는 기전력의 움직이는 방향. 기전력의 방향입니다. 여기도 식으로 쓸 때는 세기인데 얼마나 큰 전기가 생기느냐 그랬더니 VB 해가지고 도자기 이렇게 외우기로 하겠습니다. 도자기. E는 식을 쓸 때 이걸 우리가 그대로 써준다 그랬어요. V 써주고 B 써주고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 L 길이 L 잘 안 보이네요. 녹색으로 쓸까요? 요 길이 L 그 다음에 요 도체가 이루는 각도 세타 VBL 사인의 세타 그래가지고 이럴 때 제가 쓴 이 값이 보통 때는 우리가 이게 오른손에 엄지 중지 이게 중지죠. 중지 검지 무슨 전이죠? 검지 요거 요거 엄지 중지 이렇게 할 때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으로 썼으니까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 또는 움직이는 속도가 또 자장의 세기가 N과 S에서의 자장의 세기가 커 세기 그 다음에 길이 L이가 길어 이럴 때는 세기로 나타내는 거 식은 시기를 때는 세기로 나타내죠. 이래가지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기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거를 돌립니다. 여기서부터 이거를 이제 도체를 돌리는 거죠. 근데 이 도체를 돌리는 것을 잠깐 여기 이제 복잡했으니까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요 도체를 돌리는데 이 도체를 사람이 돌릴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돌렸으니까 이 축을 뭘로 돌리냐면은
댐을 막았습니다. 댐을 막아서 이 물이죠. 물을 막아서 여기 뭘 돌리냐면은 수차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떨어뜨려서 수차를 돌리고 수차의 축에 이게 연결돼 있어서 돌리면은 수력 발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뭐가 있어요? 물이 있고 물을 데핍니다. 뭐냐면은 석탄이라든지 가스라든지 그 다음에 기름이라든지 해가지고 물을 덮여가지고 증기를 이거 뭐 100도씨 증기가 아니고 약 1200도씨 되는 증기를 돌립니다. 여기도 터빈도 여기 프로펠러입니다. 프로펠러를 여기에 달면은 무슨 발전입니까? 화력 발전. 그 다음에 이 물을 증기로 바꾸는 데 드는 에너지를 우라늄 238이라는 우라늄을 사용하면은 원자력 발전. 이 팔랑개비를 쓰지 않고 바람의 날개로, 바람의 힘으로 여기를 돌리면은 풍력 발전 이런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발전기를 전기를 끄집어내기 위한 방법이 수력, 화력, 원자력, 풍력 이렇게 따지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얻어내는데 이 전기를 얻어내는 파형이 이런 파형을 정연파 전압이라 한다. 이 정연파는 깨끗한 전압을 얘기한다. 깨끗한 전압입니다. 깨끗한 것을 기본적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볼 게 많네요. 처음에 기준점이 여기 도체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갈 때 여기 있을 때는 자속을 하나도 안 끊어요. 여기 오는 자속이 하나도 끊지 않으니까 전기의 발생이 0이고 여기 0점입니다. 여기서부터 돌아가가지고 여기에서 도체가 이렇게 있을 때 자속을 가장 많이 끊는 겁니다. 90도 가장 전기를 많이 끊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80도 여기까지 왔을 때 이 궤적을 그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80도 왔을 때 또 자속을 끊지 못해요. 이 자속을 끊지 못하는 점이 뭐냐면은 아까 플레밍의 법칙에서 E는 이꼬로 도자기 그랬잖아요. V, B, L 사인의 세타에서 사인 V, B, L 곱하기 사인의 제로도 이런 거예요. 사인 제로도 0이거든. 이게 0. 이 값이 다시 0으로 옵니다. 사인 180도도 0입니다. 여기 사인의 6 다시 요 사인의 0도라는 건 여기 0도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VBL 사인의 180도도 이것도 0입니다. 이것도 계산기로 탁 눌러보면 0인데 이러한 궤적을 다 그려놓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반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여기서부터 기본적으로 시작했는데 이건 거꾸로 올라가죠. 거꾸로 올라가는 거를 궤적을 그려놓은 것을 한 바퀴 뺑 돌아갈 때의 궤적을 그려놓은 것을 우리는 정연파 전압의 파형이라 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정연파 전압은 도체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 도체가 한 바퀴 뺑 돌아가는 과정의 에서 생기는 전압의 크기를 그려놓은 것이구나. 언제 제일 크느냐? 90도와 270도, 90도 이 점이고 270도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끊을 때를 표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류의 발생이 되겠습니다. 조금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발생되는데 이 발생되는 전기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슬립링이라는, 여기 보면 슬립링이라는 것을 달아가지고 요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게 만들어준 게 슬립링이고, 부러지는 거는 어차피 전기를 끄집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요 끄집어내는 이 부분을
브러쉬라 한다. 이건 부품입니다. 부품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슬림링이 된 것도 있고, 브러쉬도 있고, 정연파 교류의 표시 순식값. 이제 또 우리가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순식값의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점들이, 여기 나오는 이러한 점들이 순간순간적으로 계속 변하는 점을 이어놓은 겁니다. 이 선은. 이렇게 이어놓은 건데, 이러한 요 순간적인 것을 이어놓은 것을 순식값이라고. 순간적인 시간의 값. 360도 하지만 n에서 s로 도체가 돌아가는 n에서 s로 여기서 도체가 있는데 도체가 휜바퀴 뺑 돌 때까지의 시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순간적인 시간의 값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로 표시하냐면은 순식값이라 하고, 또 무슨 말이 나오면은 뒤에 최대값도 나옵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올라가지. 자,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순식값이 나왔고 최대값이 나왔는데 맥시멈 최대값은 여기가 최대값이죠. 이것도 최대값입니다. 여기도 최대값입니다. 반대 방향만 반대죠. 여기도 최대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효값이란 말도 나오고 평균값도 나오는데, 우선은 제일 먼저는 중요한 것은 순식값은 소문자로 표시하고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은 전부 다 대문자로 표시한다. 그리고 나오는 파형이 우리 수학에서 사인 파형과 같습니다. 사인 파이기 때문에 수는 순서를 순식값 v는 앞에다가 최대값을 쓰고 사인 오메가 t를 쓴다. 오메가가 그리스의 맨 마지막 문자라 그랬죠. 나는 알파요 쭉 넘어가서 오메가인이라 이런 걸 했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나는 처음이요 뭐라 해석합니까? 끝인이라. 오메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계 무슨 시계죠? 오메가. 스위스의 오메가 시계입니다. 대문자입니다. 이 이상 더 좋은 시계는 안 나온다. 이 오메가의 뜻입니다. 오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여기서 공부할 것은 순식값,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 이렇게 네 가지의 값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선 무슨 값입니까? 순식값. 그 다음에 무슨 값이랐어요? 최대값. 그 다음에 무슨 값입니까? 실효값. 네 번째 평균값. 요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데 요 네 가지 용어를 알아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한 번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의 표시법입니다. 이게 순식값은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소문자로 쓰고, 순식값은 꼭 소문자로 쓰고, 표시하는 방법이 앞에다가 최대값을 쓰고 그 다음에 무조건 사인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오메가 t 요거를 외워야 됩니다. 사인도 있고 이제 앞으로 코사인도 있는데 하여튼 사인 앞에 있는 사인이나 코사인 앞에 붙어 있는 값은 최대값이다. 요런 용어 요것도 우리가 공부를 꼭 하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전류의 순식값도 마찬가지. 전류도 똑같이 순식값은 소문자로 쓰고 사인이나 앞에 코사 붙어 있는 거는 여기 맥시멈을 써놨죠. 맥시멈 IM 최대값을 쓰고 사인 오메가 t로 표시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은 뭘 쓰냐면은 교류의 값에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이 있고 순식값이 있다. 순간적으로
제일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값들, 순식값, 최대값, 맨 꼭대기에 있는 게 최대값. 먼저 할까요? 실효값. 실효값은 뭐냐면요. 쉽게 하겠습니다. 실효값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이런 사인판은 직류 몇 볼트와 같은가? 직류 몇 볼트와 같은 일을 하는가? 다시 말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얘기할 때 다 실효값으로 부릅니다. 편하게. 직류 몇 볼트, 교류 몇 볼트 이렇게 따지기가 귀찮으니까 자, 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실효값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값은 그럼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게 220볼트예요. 직류 몇 볼트와 같은가? 직류 DC 교류 AC 220볼트는 DC 몇 볼트와 같은가? 무슨 값으로 부른다 그랬어요? 실효값으로 부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DC 220볼트와 같아. 그럼 뭐 문제가 틀리죠. 뭐 하나 없네. 실제 효율 값입니다. 실제 효율. 실제 효율이 기준이 뭐냐? DC다. 왜 교류가 아니고 DC일까? DC는요, 좋은 전기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르면서 항상 일정한 이러한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번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교류를 들어오면서 공부하는데 교류에는 네 가지 표시법이 있다. 하나 안 했네. 평균값은 뭔가? 말 그대로 요거를 평균 낸 값입니다. 이거를 평균을 이렇게 내면 얼마나인가? 자, 여기서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거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를. 요거는 우리가 하고 뒤에 나오는데 처음 나왔으니까 꼭 중요하니까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높은 게 최대값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 값이 무슨 값이냐면요. 그 다음 값이 여기 값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 값이 실효값이에요. 요 높이의 순서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값이 무슨 값이냐면 파란 건데 그 다음에는 평균값입니다. 이게 무슨 값이었죠? 이게 무슨 였죠? 최대값이잖아요. 최대값 그 다음에 무슨 값이에요? 실효값 순서랍니다. 여기도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의 요 순서를 외워야 됩니다. 왜 요 순서를 외워야 되냐면은 이제 이 앞으로 이 교류를 공부하면서 또 전기 기기에서 정유회로 공부하면서 이 값이 계속 나오는데 이 기본을 모르고 있으면은 어려워요. 다시 파형이 있으면 여기 제가 따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파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파형은 순식값이다. 순식값이고 순식값에서 제일 맥시멈 제일 높은 부분은 최대값이고 그 다음에는 실효값이고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 다음 값은 무슨 값이다? 평균값이다. 이렇게 순서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알아두는 게 좋고 실효값이란 건 무엇이냐? 그러니까 최대값은 뭐 최고 높은 게 최대값이고 실효값은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효율의 값이다. 무슨 값하고 같은 거랬어요? DC와 같은 값이다. 우리가 아까 또 예를 들었습니다. 220V란 말은 DC 몇 볼트와 교류 AC 220V는 DC 220V와 같아. 이런 뜻입니다. 그런 걸 실효값이라 하고 평균은 말 그대로 평균 낸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교류를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교류를 들어가는 길이고
앞에서 한번 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아, 교류의 발생은 누구의 원리를 이용했느냐? 이 발전기잖아요. 교류, 전기의 발생입니다. 전기의 발생을 얘기하니까 플레밍의 무슨 법칙입니까? 오른손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V 뭐라 했어요? V E 도, 자, 기전력. E는 있죠. E는 V 쓰고 그다음에 뭘 써요? B 쓰고 요 길이 여기 이제 길이가 여기 어디 있어요? 밑에 어디 길이 있는데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 L 쓰고 각도 사인의 세타로 나타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계속 모르는 것 요 기본 처음 시작해서 0도부터 여기 360도라는 뜻은 요 도체가 여기서 출발해서 하나의 원을 궤적을 그려가지고 다시 들어올 때까지의 궤적이다. 되겠습니까? 궤적을 그려놓은 것이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또 궤적을 다 그리고 나는데 이 궤적을 표시하는 방법이 이런 사인파가 나오면은 최고 높은 부분을 최대값 Vm 그 다음에 무슨 값이에요? 실효값, 실제 효율입니다. 실효값, 우리가 쓰고 있는 값은 실효값이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평균을 이거를 평균을 냈더니 평균값이 있다. 다 대문자로 쓰고 에버리지입니다. VA, 에버리지. 우리 저 보링 칠 때 VA라고 표시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순식값으로 표시하는데 순식값은 순식값만 소문자로 표시한다. V는 앞에 최대값을 써주고 무조건 요 최대값을 써준다는 뜻입니다. 사인 오메가 t라는 공식으로 쓴다. 최대값은 Vm 맥시멈입니다. Vm 사인 오메가 t로 쓴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하면서 조금씩 하면은 뭐 되겠죠 뭐.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